음, 오늘 저녁 메뉴는, 뭘 먹어야 진짜 잘 먹었다고 할까? 떡볶이, 아니면 순대. 아, 헛기침. 저기, 시작했습니다. 어, 네. 벌써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정신 바짝 차리고, 2025년 9월 3일 수요일, 들어띠떼끼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 문장 속 그 숨겨진 의미, 특히 오늘 대화 속 미국인 여성 수잔의 말과 그 느낌, 원어민의 속마음까지 한번 파헤쳐볼 진행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화에서 한국인 남성이죠. 엄철진 씨의 대사를 맡아서요. 그 1969년, 그 시절의 감성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진행자입니다. 저희 드로띠떼끼야는요, 그냥 뭐 단순하게 영어를 해석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왜 영어를 잘 못 듣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헤쳐보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영어 문장의 의미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듣기 어려워하시는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미 누적, 이걸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 영어 문장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단어 뜻 하나하나 아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문장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만들어가는 전체 이야기 흐름, 그러니까 맥락을 따라가는 과정인데,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영어 단어 뜻 외우고, 수거 외우고, 문법 규칙, 이런 개별적인 거에 막 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각 문장이 전달하는 그 의미를 차곡차곡 쌓아서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놓치니까 뒤에 무슨 말이 올지 예측도 안 되고 결국 못 듣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뇌에 부담을 좀 덜 주면서도 효과적으로 영화 문장의 의미를 누적시키고 결과적으로 듣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까? 그 쉬운 길을 찾는 거죠. 근데 또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재미와 효율성, 이 사이의 황금 비율, 이게 저희 핵심 과제입니다. 어쨌든 듣기는 결국 읽기, 그러니까 해석하는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기본이죠.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귀로 막 빠르게 들어오는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쏠라쏠라 지나가는 말 속에서 아는 단어조차 놓치는 이유가 바로 이 처리 속도의 문제인 거죠. 그 아기들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기들이요? 네, 아기들한테는 세상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도 처음 듣는 거니까 엄청 집중해서 듣죠. 그렇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엄마가 하는 모든 말들이 자연스럽게 아기의 모국어가 되는 건데, 글을 배운 적도 없고 세상을 많이 경험한 것도 아닌데 아기들이 외국인 부모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 보면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단순히 글자나 장면만 떠오르는 게 아닐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겠네요. 바로 그 무엇, 그 핵심 원리를 저희가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재미가 있어야 집중하고 그래야 학습 효과도 높아지니까요. 근데 어른이 되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면 집중하기 어렵고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바로 이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영어 듣기의 본질에 다가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어랑 영어의 본질적인 차이점들,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순이 완전 다르고 영어는 주어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국어는 주어를 자주 생략하는 습관이 있죠. 맞아요. 생략 많이 하죠. 이런 차이 때문에 영어 문장의 의미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녀의 말이 잘 안 들려서 돌겠다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영어로는 I can't hear her처럼 주어가 나 I로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인식하는 내용하고 실제 영어 표현 사이에 이런 간극, 이걸 줄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 하나하나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덩어리, 그러니까 청크 단위로 영어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듣기랑 말하기 모두 이 청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훨씬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동사의 다양한 변형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 이런 것들. 이걸 듣는 즉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장 끝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원형 동사를 떠올릴 시간 없이 들리는 형태 그대로 그 의미를 즉시 캐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게 설계된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원어민들은 대화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정보를 덧붙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설계한다기보다는 생각의 흐름대로 말을 이어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사연이요. 정말 뻥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1969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실화 기반입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할 상황은 1969년 막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세운상가 3층 보행데크입니다. 아, 세운상가. 네, 여기서 우연히 마주친 29살의 한국 청년 엄철진 씨와 젊은 금발의 미국 여성 수잔 씨의 작은 대화인데요. 이야기는 엄철진 씨가 횡단보도에서 레드, 스탑, 그린, 고를 외치면서 좀 엉뚱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수잔 씨가 흥미롭게 보고 그를 따라 보행 데크로 올라오면서 시작됩니다. 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한쪽에는 조선 왕조의 역사가 깃든 종묘가 보이고 다른 한쪽에는 최첨단 건축물인 세운상가가 서 있는 그야말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만남이죠. 아, 그리고 요즘 갑자기 떠오르는 한류의 성지가 된 곳이 있죠. 네, 어딘데요? 바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야당역입니다. 아, 야당역이요? 네, 특히 그곳에 있는 리츠타운하우스라는 빌라의 106동 302호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치 성지순례처럼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106동 302호. 네, 그래서 요즘 야당역 주변에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건 다 이런 K컬처의 힘 때문이지 절대 그 동네에 술집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술집 때문이 아니라 K컬처 때문이라는 거. 네. 오늘 대화의 핵심은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교감의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969년에 세운상가로 함께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먼저 엄철진 씨와 수잔 씨의 대화 전체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잔 역을, 옆에 진행자님께서 엄철진 역을 맡아 읽어드리겠습니다. Excuse me, I saw you down there. Were you directing the traffic? 오, traffic. No, just fun. Fun? Korean people. Very hurry. Dangerous. Haha, that was quite a show. This building, which feels so new and grand, what is this place? This is 세운상가, Korea New Building, number 1. It's very impressive. And the view from here? What are those traditional roofs over there? Ah! That. King's Spirit House. 종묘. Very old. It's fascinating that you can see something so historic from a place that looks so modern. Yes. Korea. Past and future. Together. So, what do you do when you aren't the traffic police for fun? I'm sell radio and TV. Here, 세운상가. I see. You work here. Why did you really do that red stop, green go thing? Were you trying to help people who looked lost? Make smile. People no smile. Only go. Smile is good. I think that's very sweet. My name is Susan, by the way. 수잔. Nice name. My name 엄철진. You call me strongman. Strongman. It's very nice to meet you, Cholchin. Nice meme to you. You 목말라. Thirsty. Yes, a little.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for a cold drink? Oh, yes. Down. Good 다방. I show you. We go together. 자, 그럼 첫 문장부터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볼까요? 수잔이 먼저 엄철진 씨에게 말을 겁니다. Excuse me, I saw you down there. Were you directing the traffic? 실례합니다.
저 아래서 봤어요. 교통 정리하고 계셨나요? Excuse me. I saw you down there. Were you directing the traffic? Excuse me. 이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 주의를 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 표현이죠.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지금처럼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서 말을 걸 때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영어권 문화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불쑥 말을 거는 것보다 이렇게 excuse me로 시작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 공손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시작은 정중하게, 동사, directing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시하다, 안내하다, 감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 direct의 현재 분사형인데요. 여기서는 were you directing 형태로 과거 진행형 시제로 쓰여서 당신이 아까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 과거 진행형 그 시점에 하고 있었냐 이 말이군요. 네, 맞아요. 수잔이 엄철진 씨의 행동을 목격한 시점, 그 과거 시점에 그 행동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을 사용한 거죠. 만약 그냥 Did you direct? 라고 물었다면 교통정리하셨어요? 라는 의미로 행동의 완료 여부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 되고요. 과거 진행형을 씀으로써 수잔은 자신이 본 그 진행 중이던 장면에 대한 질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사 direct 활용 예문을 좀 더 볼까요? He directs the team. 그는 팀을 지휘한다. He doesn't direct the team. 그는 팀을 지휘하지 않는다. Did he direct the team? 그가 팀을 지휘했나요? He is directing the team. 그는 팀을 지휘하고 있다. He skillfully directs the team. 그는 능숙하게 팀을 지휘한다. 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네요. 이제 청크 분석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 덩어리는 바로 directing the traffic입니다. 교통 정리를 하다? 네, 왜 이게 청크일까요? directing이라는 동작하고 the traffic, 교통이라는 대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돼서 교통정리라는 특정 활동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기보다 이 덩어리 전체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냥 통으로. 네, 통으로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directing the traffic, 교통정리를 하다. directing이라는 동작과 the traffic 이라는 명사가 결합해서 하나의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구 청크입니다. directing the traffic, directing the traffic, directing the traffic. 네, 익숙해져야겠네요. 이 청크가 사용된 예문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police officer was directing the traffic.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It's difficult directing the traffic during rush hour. 러시아호에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어렵다. 자, 수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낯선 나라, 낯선 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경찰도 아닌데 횡단보도에서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차랑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본 거잖아요. 네, 황당했겠죠. 그렇죠.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약간 당황스러움이나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다가와서 정중하게 excuse me 라고 말을 건네며 질문을 던진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이번 문장에서 기억에 누적시킬 중요한 표현은 신뢰합니다. excuse me입니다. 자, 이제 엄철진 씨의 답변입니다. 상당히 당황했지만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오, traffic, no, no, just fun, fun. Korean people, very hurry, dangerous. 오, 교통 아니에요. 그냥 재미. 한국 사람들 매우 서둘러요. 위험해요. 아, 엄철진 씨의 영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어 동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단어만 막 나열하는 식이죠. 문법적으로는 정말 엉망입니다. 네, 콩글리시죠. 그렇죠. 하지만 교통정리가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 거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위험해 보여서 그랬다는 이 핵심적인 의미는 신기하게도 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의미 중심 소통의 한 예시인 거죠. 아, 완벽하지 않아도 통한다. 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입을 떼지 못하는 것보다 때로는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실제적인 소통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수잔도 아마 그의 이 서툰 영어를 듣고 대충 의도를 파악했을 거예요. 네, 눈치로 알아들었겠죠.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그냥 재미로요. just for fun입니다. 자, 수잔이 웃으면서 음철 씨의 대답에 반응하고 동시에 눈앞의 건물로 화제를 싹 전환합니다.
Haha, that was quite a show. This building, which feels so new and grand. What is this place? 하하, 그거 정말 대단한 구경거리였어요. 아주 새롭고 웅장하게 느껴지는 이 건물은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하하, that was quite a show. This building, which feels so new and grand. What is this place? 동사 feels를 보겠습니다. 느껴지다라는 감각 동사죠. 주어의 상태나 느낌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it feels good, 기분 좋다. The fabric feels soft, 천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처럼요. 여기서는 this building feels so new and grand 라고 해서 이 건물이 주는 인상이 아주 새롭고 웅장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잔의 주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네, 건물이 주는 느낌? 이 동사 feel의 다양한 쓰임새를 볼까요? It feels strange, 이상하게 느껴진다. It feels strange. It doesn't feel right, 옳게 느껴지지 않는다. It doesn't feel right. Does it feel cold? 춥게 느껴지나요? Does it feel cold? It is feeling better now. 지금은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 아, 보통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잘 안 쓰지만 점점 해지고 있다는 변화를 강조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t is feeling better now. It feels surprisingly soft. 놀랍도록 부드럽게 느껴진다. It feels surprisingly soft. 아, 진행형으로도 쓰이는군요. 네, 가끔요.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which가 등장했습니다. This building이라는 명사 뒤에 쉼표와 함께 which feels so new and grand가 따라 붙었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데요. 문법 용어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네, 어려우니까요. 중요한 건 원어민의 사고 흐름입니다. 수자는 일단 this building, 이 건물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다 보니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인상, 즉 아주 새롭고 웅장하게 느껴진다는 추가 정보를 덧붙이고 싶은 겁니다. 아, 말하다 보니 생각난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which, 그런데 그것은 를 사용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건물 말이야. 근데 그 건물 느낌이 아주 새롭고 웅장하거든.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면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장을 미리 완벽하게 설계했다기보다는 대화 중에 떠오르는 생각과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말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청크는 quite a show입니다. 뜻은 꽤 볼만한 구경거리죠. 왜 청크일까요? quiet, 꽤, 상당히 라는 부사랑 a show, 구경거리, show라는 명사구가 합쳐져서 정말 볼만했다,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는 하나의 감탄 표현으로 굳어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엄철진 씨의 그 엉뚱한 행동을 하나의 쇼에 비유하면서 재밌었다는 반응을 전달하는 거죠. 네, 재밌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quite a show, 꽤 볼만한 구경거리입니다. quiet, 꽤, a show, 구경거리가 합쳐진 감탄의 의미 덩어리입니다. quite a show, quite a show, quite a show. 네, 예문입니다. The fireworks display was quite a show. 불꽃놀이는 정말 장관이었다. He put on quite a show during the presentation. 그는 발표 중에 꽤 볼만한 쇼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청크는 so new and grand 아주 새롭고 웅장한. 입니다. 이것도 청크인 이유는 so, 아주, new, 새로운, and, 그리고 grand, 웅장한 라는 여러 단어가 모여서 건물의 인상을 묘사하는 하나의 형용사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새롭고 웅장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한 덩어리로 기능하는 거죠. 네, 느낌을 표현하는 덩어리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so new and grand, 아주 새롭고 웅장한 건물의 인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의 묶음입니다. so new and grand, So new and grand. so new and grand. 네, 예문입니다. The newly built hotel looked so new and grand. 새로 지은 호텔은 아주 새롭고 웅장해 보였다. Her ideas felt so new and grand. 그녀의 아이디어는 아주 새롭고 원대하게 느껴졌다. 단어 grand를 좀 더 볼게요. 웅장한, 위험 있는, 성대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단순히 big이나 large보다 규모가 크고 인상적이며 좀 격조 높은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1969년 당시 최신식으로 지어진 세운상가를 처음 본 외국인의 눈에는 충분히 grand하게 보였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당신 정말 대단했으니까. 그랜드 예문 두 개 더 들어보시죠. The palace has a grand entrance. 그 궁전은 웅장한 입구를 가지고 있다. She has grand plans for the future. 그녀는 미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수자는 엄철진 씨의 just for fun 이라는 대답에 하하 하고 가볍게 웃어 넘긴 뒤에요. 그의 행동에 대한 언급, quite a show로 그 상황을 일단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인상적인 건물, 세운상가 자체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고 있죠. 그의 엉뚱한 행동만큼이나 이 거대한 새 건물 역시 그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었던 겁니다. 네, 관심이 건물로 옮겨간 거죠.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굉장한 구경거리였어요. That was quite a show입니다. 자, 이번에는 엄철진 씨가 약간은 좀 흥분한 목소리로 아주 사랑스럽게 대답합니다. This is 세운상가, Korea's new building, number one. 여기가 세운상가입니다. 한국의 새 건물, 최고. 정말 짧고 간결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이 세운상가에 대해 가졌을 법한 그 자부심이 물씬 느껴지는 답변입니다. 코리아 뉴 빌딩 넘버 원. 이 외침 속에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막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던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담겨 있는 듯해요. 네, 그렇죠.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네.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여기가 세운상가입니다. This is 세운상가입니다. 엉뚱한 교통정리 해프닝으로 시작된 대화는 이제 막 지어진 세운상가라는 건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서툰 영어지만 의미는 통하는 엄철진 씨의 모습,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수잔의 말하기 방식을 엿볼 수 있었죠. 네, 흥미진진합니다. 올해 방송 들으셨으니 삶에 도움될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흔히 보는 풍경이죠. 분명 같이 왔는데 만나서 각자 핸드폰. 그렇죠. 흔하죠. 네, 조금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969년 세운상가에서 엄철진 씨와 수잔 씨가 만났을 때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그때는 마주 앉으면 서로의 눈을 보고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했을 테니까요. 카하하. 네, 세상이 많이 변했죠. 자, 다시 대화로 돌아가서 수잔의 다음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운상가를 둘러보면서 감탄을 이어가네요. It's very impressive. And the view from here. What are those traditional roofs over there?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경치, 저기 저 전통적인 지붕들은 뭐죠? It's very impressive. And the view from here. What are those traditional roofs over there? 첫 번째 청크는 It's very impressive 입니다. 뜻은 매우 인상적인이죠. 청크인 이유는 very, 매우라는 부사가 impressive, 인상적인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면서 아주 인상적이다라는 감탄의 의미를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대단하거나 놀라운 것을 보고 느낀 감정을 강조할 때 자주 쓰이는 세트 표현이죠. 네, 섹트로 자주 쓰이는군요. 다시 한번 It's very impressive, 매우 인상적인, 강한 인상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형용사구입니다. It's very impressive, it's very impressive, it's very impressive. 네. 예문입니다. His presentation was very impressive. 그의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The scale of the project is very impressive. 그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인상적이다. 두 번째 청크는 The view from here, 여기서 보는 경치입니다. 이것도 청크인 이유는 The view, 경치 전망을 from here, 여기서부터라는 전치사구가 뒤에서 꾸며주면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하나의 명사구 덩어리로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아, 장소를 특정하는 거군요. 네. 다시 한번 The view from here, 여기서 보는 경치. 특정 장소에서의 전망을 나타내는 명사구입니다. The view from here. The view from here. 네. The view from here. 예문입니다. The view from here is amazing. 여기서 보는 경치가 끝내준다. Let's enjoy the view from here. 여기서 경치를 즐기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impressive와 traditional입니다. impressive는 인상적인, 감명을 주는 이라는 뜻으로 아까 나왔던 grand와 비슷하게 무언가 대단하고 주목할 만하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traditional은 전통의, 전통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네, 전통이죠. traditional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They wear traditional clothing on holidays. 그들은 명절에 전통 의상을 입는다. This recipe follows a traditional method. 이 레시피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 수자는 세운상가라는 현대적인 건물의 모습에 very impressive 하다고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곳에서 눈에 들어오는 traditional 한 지붕들, 즉 종묘의 기와지붕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아, 종묘가 보였군요. 네, 최첨단 건물과 유서 깊은 전통 건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대조적인 풍경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단순히 멋지다는 감상을 넘어서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서울의 독특한 모습에 대한 문화적인 관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외국인 눈에는 정말 신기했을 거예요.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It's very impressive 입니다. 자, 엄철진 씨가 수잔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좀 더듬거리면서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Dead, King, King's Spirit, House, 종묘, Very old. 저거요? 왕의 영혼, 집, 종묘, 아주 오래됐어요. King's Spirit House. 이 표현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네, 나름대로 창의적인데요? 그렇죠. 종묘라는 고유 명사를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엄철친 씨가 나름대로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려고 만든 표현입니다. 왕들의 영혼을 모신 집이라는 핵심 의미를 전달하려는 노력이어 보이죠. 정확한 단어를 모를 때 이렇게 아는 단어들을 조합해서라도 의미를 전달하려는 시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든 소통하려는 의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very old 라는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아주 오래된 곳이라는 핵심 정보까지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네요. 네,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아주 오래됐어요. Very old 입니다. 자, 수잔이 엄철진 씨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It's fascinating that you can see something so historic from a place that looks so modern. 그렇게 현대적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네요. It's fascinating that you can see something so historic from a place that looks so modern. 이 문장에는 동사 can see, 볼 수 있다, 그리고 looks, 보이다가 쓰였습니다. 둘 다 기본적인 동사들이죠. 네, 쉬운 동사네요. 이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 대시 2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시 2번. 네. 하지만 원어민의 사고 흐름을 따라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수잔은 어떤 사실에 대해 It's fascinating, 정말 흥미롭네요, 매혹적이네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렇죠. 뭐가 흥미로운지. 그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대절, 즉 that you can see something so historic, 당신이 그렇게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가 하는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from a place, 한 장소에서 라는 말을 덧붙이고 이 place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해서 that looks so modern, 아주 현대적으로 보이는 이라는 수식구를 연결한 겁니다. 말을 덧붙이고 하는 거군요. 네, 정리하면 흥미롭다, 뭐가? 네가 아주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한 장소에서, 어떤 장소, 아주 현대적으로 보이는 장소, 이런 식으로 정보가 순차적으로 덧붙여지면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문법 규칙을 떠올리면서 문장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 흐름을 타야겠네요. 이 표현이 청크인 이유는 It's fascinating 이라는 감정 표현과 that 접속사가 결합해서 뒤따라오는 내용 전체가 흥미롭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고정된 문장 패턴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흥미나 놀라움을 표현하며 문장을 시작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죠. 네, 감탄할 때 쓰기 좋겠어요. 다시 한번 It's fascinating that 뭐뭐라는 것이 매혹적이다, 흥미롭다, 놀라움이나 강한 흥미를 나타내는 문장 시작 패턴입니다. It's fascinating that. It's fascinating that. It's fascinating that. 네, 예문입니다. It's fascinating that they built this so quickly. 그들이 이걸 이렇게 빨리 지었더니 정말 놀랍다, 흥미롭다. It's fascinating that she knows so much. 그녀가 그렇게 많이 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 놀랍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fascinating, historic, modern입니다. fascinating은 interesting보다 훨씬 강한 매력이나 흥미를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매혹적인, 넋을 빼놓을 정도로 흥미로운, 이 정도의 뉘앙스죠. interesting보다 훨씬 강한 거군요. 네, historic은 단순히 과거에라는 뜻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에 남을 만한 의미를 가집니다. modern은 현대일, 현대적인이라는 뜻이고요. 네, fascinating 예문입니다. The documentary was fascinating.
그 다큐멘터리는 매혹적이었다. He told a fascinating story. 그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했다. Historic 예문입니다. This is a historic moment.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They visited a historic site. 그들은 역사적인 장소, 유적지를 방문했다. Modern 예문입니다. She prefers modern furniture. 그녀는 현대적인 가구를 선호한다. Modern technology has changed our lives. 현대 기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수자는 단순히 신기하다 정도를 넘어서 fascinating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최첨단 현대 건축물인 세운상가에서 조선 왕조의 신성한 공간인 종묘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매우 강렬하고 매혹적인 경험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네, 정말 깊은 인상을 받은 거죠.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충돌하는 듯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매력, 그 문화적 깊이에 대한 깊은 인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정말 흥미롭네요. It's fascinating 입니다. 자, 엄철진 씨가 수잔의 감탄에 힘차게 동의하면서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Yes, Korea. Fast and future together. 네, 한국, 과거, 그리고 미래. 함께. 와, 엄철신 씨 이번에는 정말 핵심을 꿰뚫는 멋진 표현을 했네요. 아까 king, spirit, house 라며 더듬거리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네, 갑자기 똑똑해졌는데요? 그렇죠. past and future together. 과거와 미래, 함께. 라는 이 짧지만 강력한 말로 수잔이 느꼈던 그 fascinating함의 본질, 즉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요약해냈습니다. 서툰 영어 실력 속에서도 번뜩이는 통찰력이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네, 정말 핵심을 짚었네요.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past and future together입니다. 자, 드디어 절반,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1969년 세운상가와 그곳에서 보이는 종묘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까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특히 관계대명사 위치와 that이 단순히 문법 규칙이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감정을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관계대명사가 좀 친근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방송 시작한 지 좀 됐으니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1969년 하면 또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그의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였던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입니다. 저희가 이 노래 1절을 특별히 충청도 버전으로 개사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충청도 사투리로 개사된 커피 한 잔 1절을 부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 양반 오기를 기둘렸지요. 어쩌 밤은 깊혀만 가는디 내 속은 타들어가네요. 아, 그 양반은 어째 안 오는겨. 아, 인자는 내가 가야 하는겨. 이걸 어쩐디야. 박수. 아, 구수합니다. 아, 노래 불렀더니 성령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세음보살. 네. 자,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대화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수잔이 이제 엄철진 씨 개인에게로 관심을 돌려서 질문을 던집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aren't a traffic police for fun? 그래서 재미로 교통경찰관 놀이 안 할 때는 뭘 하세요? So, what do you do when you aren't a traffic police for fun? What do you do? 이 표현, 상대방의 직업이나 평소 주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물을 때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여기서 do가 반복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앞에 나온 do는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고 뒤에 나온 do가 하다라는 의미의 본동사입니다. 아, 그래서 do가 두 번 들어가는군요. 네, aren't는 are not의 줄임말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특히 이 what do you do는 발음할 때 what do you do라고 또박또박 발음하기보다는 what you do 또는 what do you do처럼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안 들리는 거군요. 네, 아는 큐얼인데도 이렇게 발음이 뭉개지면 잘 안 들릴 수 있으니 이런 연음 현상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주의해서 들어야겠어요. 첫 번째 청크는 what do you do입니다. 뜻은 무엇을 하세요죠.
청크인 이유는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상대방의 직업이나 주된 활동을 묻는 하나의 고정된 질문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째로 외워서 활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질문 덩어리죠. 네, 이건 그냥 외워야죠. 다시 한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네. 예문입니다. So,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그래서 요가 시간에 뭘 하세요? I asked him what you do, but he didn't answer. 나는 그에게 뭘 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 좀 구어체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 청크는 When you aren't a traffic police for fun. 재미로 교통경찰관 놀이 안 할 때입니다. 이 부분이 청크인 이유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시간 부사절로서 뭐뭐 하지 않을 때라는 특정 조건을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엄철진 씨가 자신의 행동을 fun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받아서 traffic police for fun, 재미로 하는 교통경찰이라는 재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을 이어가는 수잔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아, 그걸 또 기억하고 있네요. 재밌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When you aren't a traffic police for fun. When you aren't a traffic police for fun. When you aren't a traffic police for fun. 네. 예문입니다. What do you read when you aren't working? 일 안 할 때는 무엇을 읽으세요? He helps his parents when he isn't studying. 그는 공부하지 않을 때 부모님을 돕는다. 수자는 이제 세운상가나 종묘 같은 주변 풍경이나 문화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요. 대화의 상대로서 흥미를 느끼게 된 인물, 즉 엄철진 씨 개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앞서 보았던 그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행동, Traffic Police for Fun을 가볍게 다시 언급하면서 그의 평소 모습, 즉 그의 직업, What do you do? 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대화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네,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평소에는 뭘 하세요? What do you do? 입니다. 자, 엄철진 씨가 잠시 좀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직업을 밝힙니다. I'm sell radio and TV here. 세운상가. 저는 팔아요. 라디오 그리고 TV. 여기서 세운상가에서요. 아, 드디어 엄철진 씨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바로 이곳 세운상가에서 라디오와 TV 같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전자제품을 파는 상인이었던 거죠. 아, 세운상가 상인이었군요. 네, 1969년 세운상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전자부품과 완제품이 거래되고 기술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던 아주 활기 넘치는 공간이었죠. 네,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상인이라니 엄철진 씨는 당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의 짧은 답변 Here, 세운상가에는 그런 자부심이 은근히 배어있는 듯합니다. 네, 그럴만도 하죠.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여기서 라디오와 TV를 팔아요. I sell radios and TVs here 입니다. 자, 수잔이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 처음의 궁금증으로 돌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I see you work here. Why did you really do that red stop green go thing? Were you trying to help people who look lost? 알겠어요.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그런데 왜 정말로 그 빨간불 정지 초록불 가세요? 그걸 하셨어요? 길 잃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셨던 건가요? I see you work here. Why did you really do that red stop green go thing? Were you trying to help people who look lost? 동사들을 살펴볼까요? see는 여기서 보다가 아니라 알겠다, 이해하다, understand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work는 일하다는 뜻이고요. did do는 과거 시제 의문문에서 동사 do를 강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냥 why did you do? 라고 물어도 되지만 really와 함께 did do 형태로 물어봄으로써 진짜 이유가 뭐냐? 라는 궁금증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강조하는 거군요. 진짜 왜 했냐? 네, were trying은 과거 진행형으로 뭐 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냐? 라며 의도를 묻고 있고 looked는 처럼 보였다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네. 여기서 관계대명사 who가 사용되었네요. people이라는 명사 뒤에 who looked lost가 붙어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who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죠. 원어민의 사고 흐름을 보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었나요? 라고 말하고 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는 생각으로 who looked lost,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네, 사란을 꾸며주는 후군요. 첫 번째 청크는 I see, 알겠습니다. 입니다. 청크인 이유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죠. 네, 맞장구 표현이네요. 다시 한번 I see, I see, I see. 네, 예문입니다. He works here. I see. 그는 여기서 일해요. 알겠습니다. So you're leaving tomorrow. I see. 그래서 내일 떠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크는 Why did you really do? 왜 정말로 뽕을 했나요? 입니다. 이것이 청크인 이유는 why라는 의문사로 시작하여 상대방 행동의 진짜 이유나 동기를 강조하며 물을 때 자주 사용되는 질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really가 들어가서 단순한 이유 이상의 것을 묻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네, 정말 궁금할 때 쓰는 표현. 다시 한번 Why did you really do? Why did you really do? Why did you really do? 네, 예문입니다. Why did you really quit your job? 왜 정말로 직장을 그만뒀나요? Tell me why you really came here. 왜 정말로 여기 왔는지 말해줘. 수자는 엄철진 씨가 이곳 세운상가에서 일하는 상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I see, you work here. 다시 그의 첫인상을 강하게 남겼던 그 엉뚱한 행동 Red stop, green go thing로 돌아가서 그 진짜 이유를 캐묻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just for fun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수자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있을까 하고. 예를 들어 복잡한 도시에 익숙하지 않아서 길을 잃거나 헤매는 사람들 people who look lost를 도와주려는 선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네요.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왜 그러셨어요? Why did you do that? 입니다. 자, 엄철진 씨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마침내 그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Make smile people, no smile. Onl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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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Smile is good. 만들어요. 미소, 사람들, 미소 없어요. 오직 가, 가, 가. 미소는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이유였네요. 엄철진 씨의 설명은 서툴지만 그의 의미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시대였죠. Only go, go, go. 네, 그렇죠. 빨리빨리 시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People, no smile.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던 엄철진 씨는 잠시나마 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Make smile. 아, 그랬군요. 마지막에 덧붙인 smile is good 이라는 말에는 그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잔이 기대했던 길 잃은 사람을 돕는 것과는 다른 이유였지만 그보다 더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이유네요. 네, 정말 뭉클한데요.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웃게 하려고요. To make people smile 입니다. 네, 어느덧 75% 지점입니다. 우리는 엄철진 씨가 세운상가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상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엉뚱한 교통정리를 했던 진짜 이유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따뜻한 속마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툴고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지만 그의 진심이 결국 수잔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서 언어의 본질은 완벽한 구사 능력이 아니라 의미와 마음에 전달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진심은 통하는 법이죠. 오래 들으셨으니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투척합니다. 이건 순댓국 열정얼룩이라는 제목의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점심에 순댓국 먹으러 갔는데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다가 국물 다 튀김, 하얀 셔츠에 빨간 국물 자국 그래로 오후 근무 들어감. 그걸 본 상사왈, 김대리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일했나 보네. 순댓국을 향한 열정의 흔적이겠죠. 아, 열정적인 순댓국 식사였네요. 자, 이제 대화가 막바지를 향합니다. 엄철진 씨의 진심을 알게 된 수잔이 감동한 듯 말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I think that's very sweet. My name is Susan, by the way. 그거 정말 다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이름은 수잔이에요. I think that's very sweet. My name is Susan, by the way. 동사 think는 생각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상을 표현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동사 중 하나입니다. 네, 정말 많이 쓰죠. I think it's good. 좋다고 생각한다.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so. Do you think it will rain?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Do you think it will rain? She is thinking about it.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 중이다. She is thinking about it. I think carefully before deciding. 나는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I think carefully before deciding. 네, 첫 번째 청크는 I think that's very sweet 입니다. 뜻은 그거 정말 다정하다고 생각해야죠. 이것이 청크인 이유는 I think라는 의견 표현 뒤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that에 대한 감상, very sweet 이 붙어서 정말 다정하다, 사랑스럽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고정된 반응 패턴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도 세트 표현이군요. 네. 여기서 sweet은 달콤한 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이 다정한, 상냥한, 사랑스러운, 마음이 따뜻한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엄철진 씨의 순수한 의도에 대한 수잔의 진심 어린 공감과 감탄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네,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네요. 다시 한번 I think that's very sweet. I think that's very sweet. I think that's very sweet. 네, 예문입니다. He helped her carry the bags. I think that's very sweet. 그가 그녀의 가방 드는 걸 도왔다고? 정말 다정하네. You remembered my birthday. I think that's very sweet. 내 생일 기억했구나. 정말 다정하다. 두 번째 청크는 by the way입니다. 뜻은 그런데, 그나저나죠. 이 표현이 청크인 이유는 대화 도중에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거나 원래 하던 말과 관련이 적은 새로운 정보를 덧붙일 때 문장 앞이나 뒤에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부사구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엄철진 씨의 행동에 대한 감상을 표현한 뒤 That's very sweet, 자기소개라는 새로운 정보, My name is Susan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네, 화제 전환할 때 유용하겠어요. 다시 한번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네. 예문입니다. I saw John today. He looks good, by the way. 오늘 존 봤어. 그런데 좋아 보이더라. By the way, did you finish the report? 수잔은 엄철진 씨의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싶었다는 그 소박하고 순수한 의도에 very sweet 하다며 깊이 공감하고 감동받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의 엉뚱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발견한 거죠. 네, 감동한 거죠. 그리고는 by the way를 사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 수잔을 밝힙니다. 이 자기소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엄철진 씨에 대한 호감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제스처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생인과 구경꾼이 아닌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네, 관계가 발전하는 순간이네요.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정말 다정하시네요. That's very sweet 입니다. 자, 수잔이 먼저 이름을 밝히자 엄철진 씨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덧붙여서 자신만의 별명까지 제안합니다. 수잔, nice name. My name 엄철진. You? Call me strong man. 수잔, 좋은 이름이네요. 제 이름은 엄철진입니다. 당신 저를 불러요. strong man. 먼저 nice name 이라고 상대방의 이름을 칭찬해주는 센스를 발휘하네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엄철진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strongman, strongman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아, strong man. 갑자기 왜? 글쎄요, 왜 하필 strongman이었을까요? 자신의 이름 철진에서 철, 아이언을 연상해서 힘센 이미지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국인 앞에서 강하고 남자다운 인상을 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밌네요. 다소 엉뚱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수잔과 더 친근해지고 싶어하는 그의 순수한 마음과 그만의 유머 감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귀여운데요.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저는 엄철진입니다. My name is 엄철진입니다. 자, 수잔이 엄철진 씨의 strongman 제안에 유쾌하게 반응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Strongman, it's very nice to meet you, 철진. Strongman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철진 씨. Strongman, it's very nice to meet you, 철진. 이 문장의 핵심 청크는 바로 It's very nice to meet you 입니다. 뜻은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죠. 청크 인유는 처음 만난 사람과 통성명을 한 후에 예의상 건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사 표현으로 거의 하나의 덩어리처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변형 없이 그냥 통째로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very를 빼고 그냥 nice to meet you라고 해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다시 한번 It's very nice to meet you. It's very nice to meet you. It's very nice to meet you
네. 예문입니다. It was very nice to meet you yesterday. 어제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My name is Jane. It's very nice to meet you, Jane. 제 이름은 제인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제인 씨. 수잔은 스트롱맨이라고 살짝 되물으면서 그의 엉뚱한 별명 제안에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보냅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본명인 철진을 정확하게 발음해주면서 It's very nice to meet you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죠. 네, 센스 있게 받아주네요. 그의 다소 유치하고 어색할 수 있는 유머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고 기분 좋게 받아주면서도 예의를 갖춰 응대하는 모습에서 수잔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자세가 돋보입니다. 네, 멋진 태도네요.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만나서 반가워요. It's very nice to meet you 입니다. 자, 엄철진 씨도 반답게 화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Nice meet to you. You. 목말라. Thirsty. Nice meet to you. 당신. 목마르세요. Thirsty. nice to meet you too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는데 엄철진 씨는 to를 빼먹고 nice meet you too라고 말했네요. 또 실수. 네,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만나서 반갑다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반가움을 표현한 뒤 바로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면서 목 마르세요? Are you thirsty?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뭔가 다음 단계로 가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로 이름도 알게 되었으니 무언가 마실 것을 대접하며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겠죠. 어색함을 깨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네,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목 마르세요. Are you thirsty? 자, 수잔이 엄철진 씨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Yes, a little.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for a cold drink? 네, 조금요. 시원한 음료 마실 만한 추천해 주실 곳이 있나요? Yes, a little.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for a cold drink? 동사 would recommend를 살펴보겠습니다. recommend는 추천하다는 뜻인데 조동사 would와 함께 쓰여서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냥 can you recommend? 라고 묻는 것보다 좀 더 정중하고 격식 있는 느낌을 주죠. would를 쓰면 더 공손하군요. 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네. What would you recommend? 무엇을 추천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recommend? I wouldn't recommend that restaurant. 그 식당은 추천하지 않겠어요. I wouldn't recommend that restaurant. Would you recommend this book? 이 책을 추천하시겠어요? Would you recommend this book? He's recommending a new approach.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추천하고 있다. He's recommending a new approach. 네.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that이 사용되었네요. A place, 장소라는 명사 뒤에 that you would recommend, 당신이 추천할 만한 이라는 절이 붙어서 a plac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찾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장소가 있나요? 라고 묻고 어떤 장소냐면 하는 생각으로 that you would recommend, 당신이 추천해 줄 만한 이라는 정보를 덧붙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For a cold drink는 그 장소의 목적을 나타내고요. 네, 또 말을 덧붙이는 that이네요. 첫 번째 청크는 yes, a little입니다. 청크인 이유는 상대방의 질문 Are you thirsty? 에 대해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그렇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대답으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고정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덩어리죠. 네, 간단하지만 유용하죠. 다시 한번 yes, a little, yes, a little, yes, a little. 네. 예문입니다. Are you hungry? Yes, a little. 배고파요? 네, 조금요. Do you speak French? Yes, a little. 프랑스어 할 줄 아세요? 네, 조금요. 두 번째 청크는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가 있나요? 입니다. 이것이 청크인 이유는 특정 목적에 맞는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공손하게 요청할 때 자주 사용되는 질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Is there a place? 장소가 있나요? 라는 기본 질문에 that you would recommend, 당신이 추천할 만한 라는 수식어가 붙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룹니다. 여행지에서나 새로운 장소에서 현지인에게 정보를 얻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여행 영어로 필수겠네요. 다시 한번.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네. 예문입니다.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for good coffee? 커피 마시는 곳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나요?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near the station? 역 근처에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 있나요? 어려운 단어 recommend, 추천하다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사람, 장소, 물건, 행동 등가 좋다고 권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추천. recommend 예문입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book? 좋은 책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The doctor recommended rest. 의사는 휴식을 추천했다. 수자는 엄철진 씨의 목마르냐는 질문에 Yes, a little 이라고 긍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지인 그에게 시원한 음료를 마실 만한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넘어서 엄철진 씨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호감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이 추천하는 곳이라면 가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Is there a place that you would recommend? 입니다. 자, 엄철진 씨가 수잔의 요청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신나서 제안합니다. 오, yes! down, down, good 다방, I show you, we go, together. 오, 네, 아래, 좋은 다방,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가요, 함께. 엄철진 씨 정말 신이 났네요. 오, yes! 하면서 흔쾌히 아래층, 다운에 좋은 다방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다방이라는 단어에서 1969년 당시의 시대상이 물씬 풍기네요. 네, 그땐 다방이죠. 커피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만남을 갖던 그 시절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엄철진 씨는 I show you 라고 자신 있게 안내를 자초하고 마지막으로 we go together 라고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문법적으로는 shall we go together가 더 자연스럽겠지만 의미는 충분히 통하죠. 네, 같이 가자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짧지만 인상적인 첫 만남은 함께 다방으로 향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며 마무리됩니다. 네, 이번 문장에서 기억할 핵심 표현은 같이 갈까요? Shall we go together? 입니다. 엄철진 씨의 표현은 we go together 였지만 제안의 의미를 살린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69년 어느 날 세운상과 3층 보행데크에서 있었던 한국 청년 엄철진 씨와 미국 여성 수전 씨의 약 10분 남짓한 짧은 만남과 대화 전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95% 지점까지 완주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벌어진 그 엉뚱한 교통정리 해프닝으로 시작된 이들의 만남은 세운상가와 종묘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서로의 직업과 생각 그리고 이름까지 나누며 결국 함께 다방에 가자는 제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흥미롭고 인상적인 과정이었죠. 네, 짧지만 많은 일이 있었네요.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완벽한 문법이나 유창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핵심 의미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실제 소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엄철진 씨의 영어를 통해 보았습니다. 네, 자신감이 중요하죠. 둘째,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 의미를 형성하는 덩어리, 즉 청크,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 수잔의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청크의 중요성. 셋째, 관계대명사, 위치, that, who 등이 딱딱한 문법 규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어민들이 대화 중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하는지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살아있는 문법이죠. 오늘 엄철진 씨와 수잔 씨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결국 언어란 얼마나 완벽하게 구사하느냐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감정, 즉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어를 들을 때 단어 하나하나의 뜻에 매달려서 전체를 놓치기보다 의미를 이루는 덩어리, 청크를 파악하고 문맥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려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네, 핵심은 소통이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수자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엉뚱한 행동을 하던 엄철진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을까요? 단순히 그의 행동이 웃기고 재미있어서였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낯선 도시 서울, 특히 과거의 종묘와 미래적인 세운상가가 공존하는 그 독특한 공간에서 느꼈던 어떤 강렬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그 이면에 외국인으로서 느꼈을지도 모르는 약간의 외로움이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1969년 서울의 풍경과 그곳을 찾았던 한 외국인의 시선, 그리고 두 사람의 짧지만 특별했던 만남의 이면에 대해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드러팁 떼끼야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은 삼성전자, 농심, 마켓컬리, 동아제약, 에어비앤비, 바카스, KCC 창호 등 유수의 기업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목소리가 살짝 잠기며 울먹이는 톤으로 저희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더욱 알차고 더욱 재미있고 더욱 여러분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흐느끼는 소리. 부디 안녕히 계세요.